파숑의 세상 답사기. 네, 감사합니다. 예, 이지윤 대표님께서 파숑의 세상 답사기 2부 시작해 주셨습니다. 네. 1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정리해 주셨고 네. 현재 또 다 주택자로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만 하는 것들보다는 다른 좀 안전자산 쪽으로도 네. 저희가 위험자산 쪽은 잘 몰라요. 예, 뭐 옵션이니 푸시니 뭐 선물이니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 최소한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제 부동산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네, 것들 네. 좀 나눠다 보니까 네, 네. 미국 달러 말씀해 주셨고 네, 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중요한 건가요? 저도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공부를 한 계기가 됐는데, 미국이 왜 그렇게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예 그냥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동수저 이렇게 나누는데, 네. 미국은 거의 그냥 국가계의 금수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갖고 태어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부럽죠. 네. 입지적으로도 부럽고 네, 네. 지하 자원도 부럽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외부에서 공격받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예. 그냥 예. 부럽죠. 맞죠.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으로 너무 좀 좋은 위치에 진짜 외부 침략도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돼 있지만은 진짜 나라가 이제 부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런 이제 그 자연적인 그런 이유가 미시시피 강이 그 굉장히 이제 그 구석구석 다 이렇게 이미 수로가 미시시피 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총 길이가 25만 킬로미터가 넘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4대강이 634m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킬로미터. 네, 634km인데 그거를 건설하는데 약 22조 정도가 들었대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4대강의 약 40배 정도 되는 수로를 이미 갖고 있는 거고 비용으로 따지면은 880조니까 그 정도 들여서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로를 바탕으로 이제 뭐 위스키, 뭐 담배, 뭐 농수산물, 뭐 교육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그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제 소비 시장이 이제 확장될 수 있었던 게 이 미시시피 강의 어떤 수로 덕분이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기반이 뭐 2위하고 7위는 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들을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소비 시장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브릭스를 합친 것보다도 한 2배 정도 되고 네. 아시아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소비 기반이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넘사벽이잖아요. 소비 기반이 그렇죠. 전 세계 거 다 합쳐도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네. 넘볼자가 없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미국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일단 이제 군사력도 굉장히 막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1년 예산이 군사 예산이 한 760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네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한 46조 정도가 이제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보면 그거보다도 한 16배, 17배 이렇게 된다 보니까 거의 뭐 군사력이 연합군하고 200대 1로 싸워도 이길 정도라고 하니까 뭐 군사력도 넘사벽인데다가 또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도 갖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뭐 보통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은 고령화, 노령화를 먼저 겪어가지고 그쵸. 되게 인구 구조가 40, 50대, 60대들이 가장 많은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이런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어떻게 보면 신흥국인 인도랑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인구도 지금은 3억 명이 조금 넘어가지만 2042년도 넘어가게 되면 4억 명 정도가 될 거래요. 그건 또 많이 나요. 애를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젊은데 나라도 막강한데 젊고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건도 좋고 군사력도 있고 기축통화도 있고 그런데다가 또 석유까지 또 산유국 1등으로 또 올라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과거부터 이제 그 석유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까지도 셰일가스 개발하면서 최대 산유국으로 또 등극을 하다 보니까 뭐 가히 뭐 넘볼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앞으로 미국을 이길 자는 100년간은 나오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것 달러에다 투자하는 것도 이제 미국에다 투자하는 것도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달러를 보면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상품들. 네네. 예, 진짜
미국은 전 천조국이 많네 진짜. 맞아요. 예, 금수저죠. 금수저고. 금수저. 예. 야. 뭐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정도 이렇게 갖고 태어나면은.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최근에 뭐 애플, 테슬라 뭐 엄청 투자했다고 네. 몇 조를 투자했다고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달러에 관심 가지신 게 어떤 이유인 거예요? 일단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락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 성향상 단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지 사실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개미들은 이게 떨어지는 걸 못 견뎌 대부분이. 우리나라 이게 펀드에다가 다 빼는 것도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율로 따지게 되면은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은 42.7%가 가난하다고 하거든요. 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반 정도 되는 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자식들 키우고 하느라고 노후 준비를 못한 것도 있지만은 단타로 그냥 뭔가를 좀 불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저는 노후가 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뭔가 하진 않았죠. 예. 뭐 내 집 마련이라도 해서 집이라도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그나마 되는데 다행인데. 집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되신 분들 예, 같은 예, 거 예. 진짜 답답하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그 401k 연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한 10% 정도를 무조건 떼가지고 네. 주식, 펀드, 그쵸. 장기성 보험에다가 무조건 투자하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OECD보다 조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물론 미국 다우지수도 등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해칭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가 장기 투자를 해놓으면 네 노후에는 네 돈이 너 노후를 충분히 보장해 줄 거야라고 해서 미국이 그 똑똑한 나라가 강제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라고 보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들이 전혀 없고 다 단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후가 가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부도 단타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지원금만 다 단타로 주잖아요. 뭐 장기적으로 뭘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네. 뭐 지원금 주는 건 좋은데 이제 또 세금을 또 너무 많이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몇십만 원씩 갖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부가세를 올린다는 또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계속 그 국가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고 점점 네. 쓸 돈들은 많아지는데 맞아요. 예. 이게 복지해야 되니까. 들어올 때가 점점 줄잖아요. 맞아요. 예. 줄다 보니까 지금 계속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박아놨으니까 네. 세금을 걷어가도 일반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반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해당 사항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을 편가른 다음에 네. 이쪽에서는 응원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이쪽 거 세금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정치 전략이긴 한데 네. 좀 그래서 조금 이쪽에 세금을 많이 내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진짜 미국 부럽네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든 아둥바둥 해가지고 좀 부동산으로 좀 노후 좀 준비해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안전적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미국은 이렇게 주식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금이든 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이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공간, 안심하고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마시용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보다는 물론 주식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1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고 미국 시장으로 돈을 미국 주식 시장은 401k 연금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달러를 얘기하는 거는 달러는 어떤 금융 위기 때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1996년도에 769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약 60% 정도가 장기적으로도 올랐거든요, 달러는. 네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달러가 조금은 강세를 유지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훨씬 더 유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해칭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이제 환차익이나 어떤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미국이 금리가 너무 낮고 우리나라도 낮기 때문에 네. 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금리는 별로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금리가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역전. 그러니까 달러 예. 예금에 달러 적금에다 하는 게 우리나라 적금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요런 지금 당장은 적금에다 하는 게 크게 실익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게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 안정이 돼서 또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또 인상하는 시점에는 또 적금만 해도 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또 그 금리를 더 받을 수도 있고 플러스 또 이제 환차익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갈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원화로만 100% 갖고 있는 거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달러에도 장기 투자 단타든 뭐 웬만하면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달러에다 자산 배분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은 일단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향후 100년 동안도 미국을 대처할 나라가 나오기 거의 없기 힘들죠. 때문에. 예. 중국은 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일단은 뭐 이렇게 기축통화로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태환성도 뭐 잘 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미국 채권시장에 비해서 중국 채권시장은 또 너무 작고 또 금융시장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음대로 거래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네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위안화가 이제 주요 통화로 인정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달러로 결제하는 대금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그 달러 기축통화로 이렇게 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래도 투명한 것 같아요. 모든 맞아요. 거래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배당도 맞습니다. 많이 하고. 네. 근데 중국 기업은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아닌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통계를 제가 알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고 솔직히. 맞아요. 좀 맞아요. 그래서 조금 미국은 코로나 걸리든 말든 뭐 하루에 뭐 10,000명 이상이 걸려도 다 통계를 통계하는데, 맞아요. 공개를 하니까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정상적인 사람처럼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건강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다양한 것들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네.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달러를 그럼 투자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네네. 정말 좀 무식한 질문 들어볼게요. 네네. 달러를 어떻게 사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사는 것도 있고 음. 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남대문 가서 사면 싸. 지금도 예, 많죠. 지금도 예. 근데 명동가도 많아요. 예. 아 지금도 명동에도 예. 그렇구나. 제가 예. 그런 거는 이제 안 해봤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달러 그냥 그 사가지고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저축해 놓은 거예요. 저축해 놓고 환테크를 할 수가 있는데 달러를 그럼 은행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그럼 달러 네. 받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저금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한국 돈 주고 그렇죠, 달러 그렇죠. 저금해달라. 그렇죠. 아. 달러 적금도 있고 아니면 외화 입출금 통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그냥 달러로 그냥 저축을 해놨다가 달러가 조금 오를 때는 팔고 그다음에 저렴할 땐 좀 사고.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뭐 평상시 때는 1,100원 정도에 샀다가 1,200원 정도 치면은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환테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테크도 예를 들어 환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환전 수수료를 내게 되면 사실 남는 돈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각 은행에서 또 출시한 또 환전 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솔 2편원 지갑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환전 지갑 이런 것들을 깔게 되면은 환전 수수료를 80%에서 90%까지 이렇게 깎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환테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은 1,150원, 단기 고점은 1,250원 정도로 잡고 이렇게 환테크를 하시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규모가 조금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작은 돈이면은 사실은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스프레드도 있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비싼데 팔 때는 좀 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금처럼. 금리차.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크게 이제 많이 실익이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좀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그냥 달러를 그냥 펀드식으로 그냥 월급에 얼마씩 그냥 펀드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뭐 10만 원,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사서 그냥 적금 붙듯이. 예, 모아놓는 거죠. 지금 사실 적금을 해도 좋긴 하지만은 적금해도 지금 미국 금리 자체도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이자는 없겠지. 뭐. 예. 없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달 사가지고 그냥 적금을 해놓으면 네. 그게 이제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게 큰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그래서 그것도 어느든지 원할 때 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뭐 많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이고 네. 그냥 또 갖고 있어도 되고 그렇죠. 또 실제로 또 나중에 또 미국 같은 데 갈 때도 그거 그냥 가서 쓸 수도 그렇죠.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 배분한다 생각하고 내 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사놓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금융 위기 때 올라갈 수 있는 환차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보다는 더 훨씬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ETF 같은 경우도 있는데 ETF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거래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ETF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선물 거래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 ELS 정도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ELS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원금 보존형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원금 보존형 같은 경우에도 그 상품 구조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90%는 채권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10%는 약간 위험한 파생 상품이나 이런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10%가 예를 들어서 다 깎여도 다 잃어도 이 90% 채권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개가 됐을 때 원금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원금 보존형 구조인데 사실 이런 것도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익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다 지적 투자. 맞아요. 그래서 주식 지금은 투자 그냥 잖아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ETF 뭐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선물 같은 거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ELS ETF 지금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달러를 월급식으로 그냥 이렇게 적금식으로 그냥 조금씩 모아 두시게 되면은 금융위기는 이번에 1, 2년 안에 안 오더라도 분명히 3, 4년 안에도 도래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매매를 해서 좀 한차익을 얻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네.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좀 네네. 제가 투자를 말씀드린 거고 이걸로 뭐 저희가 뭐 고수익을 바라거나 뭐 그런 네, 것들은 맞아요. 네. 달러로 고수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해지하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네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 다른 자산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서로 좀 상쇄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원으로 네네. 또 나중에 혹시 이제 자녀분들 유학 가실 일이 있으면 맞아요. 그때 쓰시는 것도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해외여행도 가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때 또 쓰셔도 되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달러에 대한 것들 저도 네. 이제 모르다가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VIP니까 네네. 이제 거기 이제 그 PB님들이 이제 상담해 주다가 갑자기 달러를 몇 년 전에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그때 저는 그냥 저한테 워낙 잘해주시고 네네. 진짜 거의 20년 동안 해주셨던 분이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라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 상품이라고 하면서 그냥 추천하시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러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그건 저기 뭐랄까 확정 수익률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10년인가 하면은 지금은 상품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몇 그러니까 퍼센트 보증해 주시는 거였어요?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냥 그분 뭐 믿고 신뢰하는 거라서 제 거의 이제 그 금융자산은 그분이 다 관리해 주시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달러가 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은 어차피 지금 환매하게 되면은 어차피 보험이기 때문에 환급 수수료를 내고 하면 무조건 손해 보잖아요. 근데 이건 만기까지 가면은 무조건 그만큼 주진 그렇죠. 확정 수익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리보다는 높았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좋았죠. 더. 3%에서 5% 정도 사였던 것 같은데 연으로 해서 그러면 뭐 진짜 적금 드는 것만큼 나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조금 회복만 된다고 하더라도 달러 상품은 금리 플러스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니까 네.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환전 수수료도 우대가 네네.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 생각이 나갖고 나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빠져나가니까 생각이 예, 달러 보험이 있었네요. 나도 하고 있었어. 그러셨네요. 성견 지명이 또 있으셨네요. 금융 쪽은 워낙 몰라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